원리고사 문제 풀어줄 건데 대체적으로 다 잘 봤거든요. 틀린 문제들은 뭐 대부분 다 같이 틀려서 공부된 상태가 비슷할 거고 19, 20번 지금 뭐 이제 성적표 간 다음에 볼지는 모르겠는데 19, 20번 많이들 틀렸지. 그거 외에는 대체적으로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신경을 써야 될 문제들이 딱 있기는 한데 일단 이거 동영상은 그냥 1번부터 다 풀어줄 거거든. 혹시 몇 번을 틀렸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 채점 해보고 나서 이제 틀린 문제 알아서 찾아서 보시고, 그리고 맞은 거 같은 것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수투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1번부터 갈 거예요. 일단 1번에 세수가 등차수열을 이룬다 그랬지. 그 다음에 5번째 항 나와 있고, 그 다음에 8번째 항 나와 있고, 30번째 항 값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 되어 있었잖아요. 계산 틀린 사람들 말고는 요거는 거의 다 맞았던 것 같아. 일단은 세수가 등차수열 이루고 있다고 했으니까 등차중앙 개념 사용해서 2p는 1 플러스 13이다 로 해서 p를 먼저 구했겠지. 그러면 p를 구했으면 공차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공차 구한 다음에는 그대로 일반항에 넣어주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얘가 p? 8번째 항? 8번째 항이 7 계산해놨으니까 요거 갖고 오면 되는구먼. 자, 그래서 5번째 항에서 8번째 항으로 넘어가는 걸로 바로 들어갈게요. 요 길로 들어오면 아이고 P 구한 다음에 여기 AN의 등차수열의 공차는 여기에서 구했어야 되는구먼. 자, 5번째 항이랑 8번째 항이면 공차 3개 들어갔을 텐데 1에서 7로 갔으니 공차가 2다 라고 나왔을 거고, 그러면 30번째 항이면 나는 8번째 항에서부터 출발할게요. 8번째 항에서는 공차 12개 더 들어갔나? 22개 더 들어갔구나. 그래서 계산해주면 A8이 7이고 거기에 22 곱하기 2 들어갔을 테니 51이 나온다. 이렇게 계산을 마치면 되겠죠. 지금 이 연산이 제일 빠른 상태로 문제를 푼 거거든요. 초항 구하고 공차 구해서 계산한 사람들 당연히 맞죠. 그게 정석이니까. 그래서 풀이 과정은 상관없고 답 확인하시고 맞았으면 괜찮아요. 얘는 틀린 사람도 별로 없었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들어갈게요. 자, 2번에서 얘도 등차수열 문제였는데 세수가 등차수열 이룬데 2a랑 a제곱 더하기 2a 4.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세수가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으니 등차중앙 개념으로 해서 2배는 합과 같다식 쓸 거거든요. 그러면 2배 해줬으니까 2a제곱 더하기 4a. 그러면 얘네 둘 합해주면 2a 더하기 4. 다 좌변으로 넘겨서 식 정리할 거거든요. 그러면 2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4는 0. 양변 2로 한번 나눠줄게요. 그러면 a제곱 a 마이너스 2. 자, 여기까지 구했는데 뭐 인수분해 해도 좋겠지만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모든 실수 a 값의 합이거든. 그러면 얘는 풀면 실수 2개 나오잖아. 서로 다른 2개. 그러면 그냥 바로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와의 관계로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들어가도 돼요. 물론 인수분해해서 다 푼 사람들은 a 플러스 2랑 a 마이너스 1로 해서 실제로 a가 마이너스 1이랑 1이 나오니까 2개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것도 괜찮죠. 여기 정석인 거고 나는 항상 계산이 짧은 형태로. 자, 그러면 이제 1번, 2번 이렇게 끝나고 3번. 아직까지 틀린 사람 별로 없을 건데, 자, 3번부터 이제 계산 꼬이면 여기서부터 이제 감점 들어간 게 있을 것 같다. 일단 A랑 B가 둘 다 등차수열이라 그랬거든요. AN도 등차, BN도 등차. 그 다음에 A1, B1, A10, B10. 자, 그 다음에 A1부터 A10까지.
자, 요 값을 구하라 그랬어. 그러면 여기에서 얘도 등차 수열이고, 그러니까 AN도 등차 수열이고 BN도 등차 수열이면 얘네 둘을 더한 수열도 등차 수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한 수열에 등차 수열 계산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편했었거든요. 어차피 AN도 등차 수열이고 BN도 등차 수열이면 더한 수열도 등차 수열이다. 그러면 뭘 쓸 수 있냐면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할 때 공차를 몰라도 초항하고 말항을 알면 합을 계산할 수 있었죠. 그래서 얘를 바꿔서 A1 더하기 B1이 초항이 되고 그 다음에 A2 더하기 B2가 두 번째 항이 되고 마지막 항이 A10 더하기 B10이 되어도 값은 바뀌지 않고 그쵸? 어차피 덧셈이었으니까 결합 법칙 그러면 얘도 등차 수열이 될 거고 공차는 AN의 공차 더하기 BN의 공차가 돼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 형태로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써주면 2분의 항수 1항부터 10항까지 10개에다가 초항은 A1 더하기 B1 문제에서 준 거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말항은 A10, B10 합 준 거 가지고 오고 그래서 얘랑 얘랑 더해서 요 형태가 이제 가장 깔끔한 식 형태가 되죠. 그래서 계산값은 140이 나왔을 거예요. 요렇게 요 정도 연산해주면 돼요. 요게 3번. 자, 그 다음에 4번. 얘도 요게 3번에서 약간만 틀어준 게 4번이구나. 자, 4번은 문제 쓰면서 바로 설명할게요. 문제에서 K와 2K 사이에 N개의 수를 넣었는데 그러니까 K 다음에 A1 쭈루룩 해서 AN까지 있고 마지막에 2K가 들어가 있고 그러면 수열은 전체는 중간에 있는 N개에다가 양 옆에 있는 두 개까지 합쳐서 N 플러스 2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때 모든 항의 합이 24가 되도록 하는 N 플러스 K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더해서 얘가 24가 되는 N 플러스 K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자, 그러면 이때 NK는 자연수로 갖고 오라고 그랬거든요. 다른 조건이 없으면 부정방정식으로 풀어야지 뭐. 자, 그래서 이 형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 바로 등차 수열의 합으로 계산이 들어갈 거예요. 자, 등차 수열의 합인데 2분의 항수는 n 플러스 2개가 올 거고요. 그 다음에 공차를 모르기 때문에 초항하고 말항하는 식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초항은 K고 마지막 항은 2K니까 초항 더하기 마지막 항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다 더한 게 24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정리를 해주면 여기는 3K니까 3K 갖고 오고요. 2는 양변에 곱해주면 48이고 그러면 결국은 여기 나눠주면 여기가 16 이렇게. 자,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던 거는 N 플러스 K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 그러면 N과 K로서 가능한 숫자들을 찾아주면 되는 거잖아. 곱이 16이 돼야 되니까 자 K 큰 쪽부터 갈게요. 여기가 16이면 이쪽이 1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N이 음수가 나와.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케이스. 그 다음에 이제 8 갈게요. 8이면 2가 돼야 되니까 얘가 또 N이 0이 나와. 안 되는 케이스. 자,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4가 되겠네요. 여기 지우고 들어갈게. 자리가 없어서. 그러면 여기가 4니까 4 곱하기 4여야 되는데 그러면 N은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K가 2가 되면 2, 8이니까 N은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1이 되면 16이니까 여기가 14가 되겠죠. 문제에서 물어봤던 거는 합의 최대값이니까 합한 것의 최대값은 얘가 제일 크죠. 그래서 답은 15 이렇게 갖고 오면 돼요. 그래서 얘는 중간에 이쪽에서 실수한 사람들이 조금 있었는데 찔리겠지만 그런 거 외에는 얘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대부분 3번이랑 4번이랑 비슷한 유형이라서 같이 가죠. 그래서 4번은 이렇게 끝.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들어갈게요. 5번에서 1점씩 감점된 사람들이 많죠. 5번에 놓친 게 있을 것이야. 자, 문제 한번 봅시다.
8번째 항이 24라고 되어 있고요. 14번째 항이 192라고 되어 있고요. 문제에서 물어봤던 거는 11번째 항이야. 자, 그러면 어려운 건 아니잖아. 문제에서 준 등비 수열이라는 조건만 있으면 여기에서 바로 공비 찾으면 되니까 8번째 항에서 14번째 항으로 가려면 공비를 6개 곱했겠네. 그러면 24에서 196 그러면 얼마 곱한 거니? 8이지.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문제는 여기 11제곱이 여기 사이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등비 중앙으로 푼 사람들이 오히려 빨랐을 수도 있거든. 왜냐면 짝수지수들만 주다가 홀수지수가 나오니까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다 안 구해졌단 얘기야. 자, 그러면 봅시다. 얘가 아래 6제곱이 8이면 내가 필요한 거는 3제곱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3제곱을 구해야지. 그러면 6제곱이 8이 돼야 되니까 3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겠지. 그러면 시작점을 8로 할게요. 여기서부터. 그러면 얘는 A8에다가 얘는 A 곱하기 얼의 10제곱이고 얘는 7제곱이니까 공비를 3개 더 곱하면 되는데 8번째 항은 24고 공비의 세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니까 답이 플러스 마이너스 48 루트 2로 나와야죠. 이렇게. 그래서 요 뿔맛 때문에 1점씩 감점 낸 사람들이 많죠. 요거 잘 봐두시고요. 꼼꼼하게 풀어야 되고 아까 중간에 얘기했었는데 여기에서 등비 중앙으로 계산한 사람들이 더 편했을 거라는 얘기는 처음에 8번째 항은 A 곱하기 얼의 7제곱이잖아. 그 다음에 여기 14제곱은 14번째 항은 A 얼의 13제곱이죠. 그리고 내가 구해야 되는 A11은 A 곱하기 R의 10제곱이잖아. 그러면 얘네들 곱한 게 얘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세수가 나란히 등비수열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연달아 있진 않아도 어쨌든 얘가 가운데에 끼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 둘이 곱한 거에 뿔마 루트 씌워도 된다는 얘기였어. 그러면 이 상태로 계산을 해주면 얘는 24고 얘는 190이니까 얘 제곱이 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씌워줘도 계산값이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24 곱하기 아까 8이었죠. 그러면 24는 앞으로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8은 혼자 남아서 24에다가 2 곱하고 루트 2는 안에 남아있고 이렇게 요런 계산도 가능해요. 요게 편한 사람들은 요걸로 풀었어도 맞겠지? 자, 그래서 5번은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이제 6번 넘어갈게요. 6번에 나머지 정리 나왔네요. 수상에서 배웠던 거지? 자, 문제를 정리를 해놨는데 문제에서 준 게 얘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억해야 되는 게 이제 수상에 나왔던 나머지 정리인데 fx라는 것을 내가 x 플러스 x 마이너스로 할게요. x a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고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상수항이 뭐가 있겠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뭔가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만 계산을 하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나머지를 계산을 하려면 내가 몫을 모르니까 몫을 없애줘야 되죠. 없애는 방법은 0을 곱해서. 그러면 0이 되려면 x에 a가 들어가야 되니까 fa는 바로 나머지인 얼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여기에 내가 1차식 ax 더하기 b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는 x에다가 마이너스 a분의 b를 넣은 것이 된다. 왜냐하면 얘 곱해줘야 되니까 0이 돼야 되죠. 이렇게. 요게 나머지 정리였어요. 그러면 이제 저기에서 준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문제에서 준 건 무슨 얘기였냐면 저렇게 되어 있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라는 다항식을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p라면 p는 여기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거다라는 얘기예요. 얘를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뭔가 몫이 있고 그 나머지가 p라면 그 나머지를 구하려면 얘가 사라져야 되니까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p는 내가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할 거니까 실제 값은 4-2a 플러스 a 나올 거고, 자, 그 다음에 q도 같은 방법으로 q는 x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기 때문에 x로 나누었다는 얘기는 여기 x 그러면 없어지려면 x에 0 그러면 0 들어가면 a죠. 그래서 x에 0을 넣었을 때 a 값이 바로 q다. 그 다음에 마지막 얼은 내가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기 때문에 x-1로 나누었다는 얘기는 x에 1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x에 1 들어가면 1 플러스 a 플러스 a. 자, 그러면 정리해서 이 순서대로 문제에서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면 등비수열의 중앙, 등비중앙을 이용해서 가운데 것의 제곱은 양 옆에 곱과 같다 들어갈게요. q의 제곱이니까 a 제곱이고요. 양 옆에 곱인데 얘는 정리하면 마이너스 a 곱하기 4죠. 마이너스 a 곱하기 4. 그 다음에 얘는 정리하면 2a 플러스 1이고. 자, 연산만 안 틀리면 이제 안 틀리겠지? 자, 그리고 이번에 문제에서도 a 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기 때문에 실제로 끝까지 푸는 게 아니라 근각일수에서 멈춰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정리하면 a제곱 있었고 마이너스 2a제곱이 넘어올 테니까 3a제곱 그 다음에 1자항은 8에서 a 빠지니까 마이너스 좌변으로 넘어와서 7a 상수항은 4니까 좌변으로 넘어오면 4 판별식 계산해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 0보다 크네. 그러면 실근 2개, 서로 다른 실근 2개. 그러면 그 2개 합한 건 근계로 구하면 됨. 그래서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두 근의 합은 3분의 7이다.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되죠. 그래서 만약에 얘를 못 풀었는데 이게 문제에서 무슨 말인지 몰랐다라고 하면 수상에 있는 나머지 정리 부분을 한번 다시 보면 돼요. 필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복습하시고 이게 6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7번 넘어갈게요. 자, 7번 문제 적어놨는데 문제에서 하는 얘기가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AN이라 그랬는데 그 AN에 대해서 요식을 만족한대요. 자, 다음 항에서 이전 항을 나눈 값이 다음 항에서 이전 항을 나눈 값이 항상 일정하다라는 건 AN이 무슨 수열? 등비수열이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봤던 식을 찾고 싶으면 크로스로 곱해서 an의 제곱은 아니지 an 플러스 1의 제곱은 an 곱하기 an 플러스 2다. 그러니까 세수가 나란히 있을 때 가운데 거의 제곱은 양 옆에 있는 것의 곱과 같다. 등비수열의 중앙 찾고 싶으면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요. 바로 이 상태에서 봐주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등비수열의 정의잖아. 그치? 다음 항을 이전 항으로 나눈 것이 일정한 거예요. 정의는 아니네. 곱한 게 이제 곱해서 다음 항을 만드는 거니까 어쨌든 자 그러면 이 일정한 수를 우리는 공비 얼로 두어 왔었죠.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나? 일반항 찾아야겠네. 자 두 번째 항에서 네 번째 항으로 갈 때 얼 제곱이 들어갔겠죠. 그러면 곱해진 게 지금 10이니까 10이고 그러면 공비가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 되어야 하지만 문제에서 모든 항이 양수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0이 들어오게 되면
음수가 생겨서 안 돼요. 양수만 갖고 와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일반항 찾겠지. 초항은 두 번째 항을 루트 10 공비 하나로 나누어서 루트 10을 구했을 거고, 그러면 일반항은 초항인 루트 10 곱하기 공비인 루트 10에 n-1제곱이니까 곱해서 얘의 n제곱 이렇게 들어왔겠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 그런 건 얘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 얘를 직접 써볼 건데, 그러면 루트 10에 그냥 지수로 올리죠. 자, 밑은 루트 10으로 동일할 거고, 첫 번째 항은 n이 1이니까 1.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니지, 세 번, 여기에 두 번째니까 a3이잖아요. 그러면 걔는 루트 10에 3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은 5고, 쭈루룩 가서 마지막이 19로 끝났겠네. 그러면 시그마를 배웠으니 시그마로 했으려나? 그런데 아직은 앞단원이니까 나는 등차 수열의 합으로 들어갈게요. 루트 10에 지수는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의 합으로 들어가면 2분의 항수는 1부터 19까지 지금 홀수들만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0개 들어왔겠고 초항이 1이고 말항이 19니까 이렇게. 그러면 결국 약분해주면 지금 여기 있는 지수가 50이 나오나? 얼마지? 2분의 여기가 20이니까 이 안에 약분하면 100이 나오네. 그래서 정리하면 루트 10의 100제곱이니까 이 중에 2는 루트 10 쪽에 주고 10의 50제곱이라고 써주는 게 제일 깔끔하겠네요. 요렇게. 그래서 시그마 쓰면 훨씬 편하죠. 그래도 어쨌든 요렇게 시그마 이전에도 요렇게 풀 수 있다는 거 하면 되고, 얘 괜찮다. 자, 그 다음에 8번 틀린 사람들이 조금 있었어. 이제 지우고 8번 할게요. 자, 8번은 그래도 문제에서 조금 친절히 줬었거든. 우리가 여태까지 수업 시간에 풀었던 거는 여기에서 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런 말 없었잖아요. 그냥 등비 수열이 되도록 그래도 똑같이 풀었을 거거든. 많이 접했던 문제 유형이라서. 자, 들어갑시다. 만약에 문제에서 SN을 주고 AN을 구해야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AN을 구하는 방법이 1항부터 n항까지 다 더한 거에서 1항부터 n-1항까지 더한 걸 빼게 되면 그러면 an 하나만 남죠. 그런데 단 얘는 n이 2 이상일 때만 성립하죠. 왜냐면 a1은 s1 빼기 s0가 되는데 얘가 항상 0이어야 되는데 식에서 0이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찮더라도 a1은 s1으로 따로 구해서 만약에 여기서 구한 값이 여기서 구한 식에 1을 대입한 것과 같으면 한꺼번에 써주지만 다를 경우엔 따로 써줬어야 됐던 거잖아요. 지금은 얘네 둘을 다 봐야 되는 케이스겠네. 자, 일단은 식 정리부터 들어가요. AN 정리할 건데 SN 줬으니까 SN 2에 n 플러스 1 플러스 K. 자, 그 다음에 n 자리에 n-1 넣어서 뺄게요. 그러면 2에 n 플러스 K를 빼야 된다. 자, 그러면 얘는 상수항 사라질 테니까 차수가 작은 2의 n제곱으로 묶으면 앞에서는 2, 뒤에서는 1 올 거고, 그러면 1은 곱해졌을 때 안 보이니까 an을 찾았어. 그냥 한 번 더 쓸게요. an 요렇게. 단 나는 n이 2 이상일 때만 사실은 요거야. 왜냐면 a1은 s1으로 따로 구해야 되거든. 그러면 S1은 여기 n자리에 1 남는 거니까 n자리에 1을 넣으면 2의 제곱이니까 4 플러스 K.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다시 봐야 되죠. AN이 등비수열이 되어야 된대. 그런데 여기 보면 등비수열이거든. 그러면 초항까지 등비수열에 포함이 되면 끝인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 1 대입한 거랑 여기에 있는 값이 같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1 대입한 2와
여기에 값이 4 플러스 K가 같으면 초항부터 등비 수열이 되는 거지.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가 나왔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귀찮더라도 할 건 다 해야 돼. 이게 8번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9번 풀 건데 9번은 계산 틀린 거 말고는 괜찮더라고. 이게 절대값 들어가서 많이 실수가 많을까 했더니 별로 그렇게 많이 틀린 것 같진 않았어. 자, 일단 문제에서 준 거는 AN이 등차 수열이라는 거 줬고요. 그 다음에 초항을 줬고 10번째 항을 줬어. 그 다음에 계산해야 되는 건 각각의 절대값이네. 쭈루룩 해서 A30까지 얘를 계산하여라. 자, 문제에서 값을 바로 구하면 되니까 여기에서 공차를 구할게요. 초항에서 10번째 항까지 가려면 공차를 9번 더했겠구나. 그런데 그게 마이너스 27이네. 이거 누구 숫자 틀렸었는데? 그러면 공차를 찾았음. 공차가 마이너스 3임. 자, 그러면 AN 일반항을 찾았다는 얘기잖아요. 얘는 일반항 쓰고 들어갈게요. 자, 공차가 마이너스 3이래. 그런데 초항이 50이야. 그러면 53. 그런데 내가 알고 싶은 건 AN의 절대값을 씌워야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플러스고 어디까지가 어디서부터 마이너스인지를 모르잖아. 여기서부터 점점 줄어드니까 언젠가 중간에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얘가 어디까지 플러스인지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n을 넘겼으니까 지금 n이 작은 쪽이거든요. 3분의 53보다. 그런데 얘는 17. 얼마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17번째 항까지는 AN이 양수여서 절대값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A1부터 쭈루룩 A17까지는 그냥 더할 거예요. 그 다음에 A18번째 항부터는 부등호 방향이 바뀔 테니까 AN이 음수가 되어 있겠죠. 그럼 AN이 음수면 절대값 풀 때 부호 바뀌어 나왔을 테니까 마이너스 A18부터 쭈루룩 A30까지는 음수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내가 계산할 수 있는 건 등차 수열의 합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잘라서 합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세로 여기를 다 묶어버리면 합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2분의 항수는 17이고요. 그 다음에 뭘로 할까? 그냥 대입하는 게 낫겠다. 초항하고 마지막 항으로 갈게요. 자, 초항은 문제에서 50이라고 줬으니까 50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항은 17 넣어서 그러면 2가 나오죠. 여기 계산 하나. 그 다음에 뒤쪽은 마이너스로 연결되고 2분의 18부터 30까지면 30에서 17 빼서 13개 남죠. 그 다음에 18번째 항은 여기에 넣을게요. 그러면 18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1이다. 그 다음에 30번째 항은 여기 30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90 플러스 53. 그러면 90에서 빼주면 37이지. 마이너스 37. 자, 요렇게. 이제 계산만 안 틀리면 돼. 자, 조금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차피 이거 절대값이라서 양수로 만들기 위해 했던 거니까 양수로 만들어 놓고 계산을 할게요. 그러면 자, 여기 52라서 2로 나눠주면 17 곱하기 26 더하기 여기는 38이니까 2로 나누면 13 곱하기 19네. 자, 계산 틀리면 안 되니까 각자 계산을 하시면 되겠네요. 난 13으로 묶고 여기 앞에가 34, 그 다음에 뒤쪽이 19, 그러면 여기가 53, 그러면 13 곱하기 53이다. 그러면 689 이렇게. 값은 이렇게 나와요. 중간에 필요 없는 것 좀 지우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어디까지가 양수고 어디서부터가 음수인지를 체크한 다음에 각각 따로따로 더해준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 풀었으면 어떻게 풀 수도 있냐면 여기 그냥 초항부터 30번째 항까지 다 더한 다음에 음수인 부분만 다시 부호 뒤집어서 두 번 더해줘도 되잖아요. 그 방법으로 했어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은 30번째 항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안 쓴 거고, 그치? 중간에 풀이 과정 달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요게 9번이고 그 다음에 10번. 10번은 별로 틀린 사람이 많지 않았던 듯? 이번에 원래 구설을 다 대체적으로 잘 봤었나 보다. 문제 하나하나를 봤을 때 틀린 사람이 그렇게 떠오르지가 않네. 자, 10번은 수열 쪼개는 거거든요. 얘가 K가 1부터 10까지 여기 안에 있는 항을 보면 시그마가 곱셈이나 나눗셈에 대해서 분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항을 쪼개놓으면 됐던 거였어요. 자, 일단은 정리를 하고 나서 얘는 비교를 하는 거니까 우변은 신경 쓸 게 아니네. 좌변만 보고 나는 이 계산을 다 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ABC를 찾아 넣으면 되는 거라서 계산을 할 건데 이 상태로는 시그마가 위아래로 분배가 안 돼. 그러면 얘를 잘라야지. 이쪽 하나랑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 이렇게 자르면 되죠. 그래서 한 번 더 써줄게요. 얘는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한 번에 4분의 5의 K제곱 하나랑 그 다음에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4분의 3의 K 하나랑 그러면 조금 더 잘 보이려나? 얘가 각각이 등비수열의 합이기 때문에 시그마 공식을 쓰는 게 아니라 등비수열의 합으로 들어가면 돼요. 자, 정리하면 이쪽은 공비가 1보다 크니까 얼-1로 들어가요. 얼-1분의 초항은 1 들어가는 게 초항이니까 1 들어가서 4분의 5. 그 다음에 공비 4분의 5의 항수는 1부터 10까지면 10개 빼기 1. 자, 그 다음에 이쪽은 공비가 1보다 작으니까 1-로 들어갈게요. 1-4분의 3분의 초항은 K에 1 들어간 거니까 1 들어가면 4분의 3. 그 다음에 공비의 항수는 똑같이 10개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하고 보면 여기 이쪽 분모도 4분의 1이고요. 이쪽 분모도 4분의 1이거든요. 어차피 똑같지. 자, 그 다음에 여기 계산한 4분의 1이랑 여기 있는 4분의 1이랑은 여기 약분하면 어차피 사라지고요. 자, 정리할게요. 앞쪽에 있는 애는 여기 약분까지 다 한 다음에 5. 그 다음에 4분의 5의 10제곱. 지금 요거 하나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그냥 한 번 더 쓸까? 여기 마이너스 1 놔두고 그 다음에 요쪽에 있는 애도 얘가 약분하면 사라지고 밖에 3만 남고요. 4분의 3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 안에 있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전기에서 얘랑 맞춰보면 되죠. 그러면 맞춰보면 이제 바로 답으로 갑시다. 요렇게 곱한 게 4분의 5의 10제곱에 곱해져 있는 A가 5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A가 5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게 4분의 3의 10제곱에 곱해져 있는 B가 3이란 얘기겠죠. 그래서 B가 3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C는 상수항인데 여기서 상수항 나오는 거는 요렇게 곱한 마이너스 5랑 요렇게 곱한 마이너스 3이 있으니까 C는 마이너스 8이겠죠. 그래서 C가 마이너스 8이 나오죠. 요것만 중간에 안 놓쳤으면 그냥 값은 맞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과는 0이 나옵니다. 요게 10번. 자, 그래서 10번은 이렇게 쪼개면 등비수열의 합이 된다. 시그마 갑자기 나눗셈에 대해서 분배하지 마시고 정신 똑바로 차렸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1번 들어갈게요. 11번은 문제에서 의도한 대로 풀지 않고 노가다로 풀어서 맞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자, 그래서 풀이 방법이 다를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치.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얘네들 각각을 볼 건데 얘가 K든 N이든 크게 상관을 안 해도 되고 어차피 여기가 같은 문자가 들어있으면 같은 애인 거잖아요. 자, 왼쪽에 있는 걸 하나하나 나열을 해줄게요. 자, K에 1 넣으면 A에 2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 넣으면 A에 3. 그래서 이와 같은 규칙으로 마지막에 2018 넣어주면 2019까지 갈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빼주는데 자, 이쪽은 2부터 들어가잖아요. 2가 들어가면 A1 나올 거고요. 3 들어가면 A2 나올 거고. 그래서 마지막에 2018까지 가네요. 요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원래 있던 애들이 2항부터 2018까지는 여기 2항부터 2018까지가 쫙 빠져서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앞쪽에 살아남은 건 A 2019잖아요. 그 다음에 뒤쪽에 살아남은 건 A1이 없어서 못 뺐잖아. 얘가 마이너스로 해서 살아남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빼주면 마이너스 100, 아니네? 105에서 5를 빼니까 그냥 100이네. 그래서 이렇게 100이 나오게 되죠. 실제로 얘를 뭔가 수열로 잡지 않더라도 그냥 시그마 정의에 의해서 써주면 얼마든지 답이 한 번에 보이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얘는 11번은 이렇게 간단하게 풀리는 거였고 11번을 풀면 12번이 비슷한 형태라서 아마 보였을 건데 또 12번도 또 희한하게 푼 사람들 많죠. 자, 12번도 풀어줄게요. 자, 자연수 n을 구하는 문제고요. 지금 주어져 있는 거는 k에 관한 식인데 시그마가 1부터 여기 n까지고요. 여기 1부터 n-1까지거든요. 일단은 얘가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있는 것도 얘랑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각각을 연산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그럴 필요는 없잖아. 얘를 맞춰주면 되지. 자, 맞춰주는데 여기를 n-1로 맞추고 항을 하나를 밖으로 뺄게요. 자, 여기를 n-1로 내가 맞춰줄 거면 여기에 n번째 항이 지금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n번째 항을 한번 쓰면 되지.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2가 지금 빠졌으니까 이렇게 쓰면 똑같아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그마 1부터 n-1까지 시그마 1부터 n-1까지 합쳐서 한 번 해야죠. 뭐 분배 다시 합쳐줍니다.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2는 안 건드릴 생각이고요.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한 번에 합치면 k제곱 k 2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3. 자, 157은 나중에 계산하고 얘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앞엔 안 건드리고 뒤쪽에 연산 k제곱 사라지고요. k 사라지고요. 5만 남거든. 이렇게 연산이 쉬운 건 그렇게 고생을 했어. 자, 그래서 얘는 1부터 n-1까지 5를 더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5만 n-1개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시그마도 계산. 얘는 5가 n-1개라서 밑에다 써도 보이는구나. 자, 정리하면 n제곱에 1차항의 개수는 6, 그 다음에 상수항은 마이너스 3이네. 그래서 이 값이 157이 되는 거였어요. 막 그렇게 무지막지한 계산을 시키려던 게 아니었어. 자, 그러면 n제곱 플러스 6n 마이너스 3이 157이니까 n제곱 6n
160 그러면 10하고 16인 거죠. 그리고 플러스 6이 돼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그러면 n은 10하고 마이너스 16인데 n은 함수였고 자연수기 때문에 음수가 나오면 안 돼서 답으로는 10만 가능한 거죠. 이렇게 나오던 거예요. 그래서 맞은 사람들도 요거는 풀이 방법 한번 다시 체크해 보세요. 실제로 이거 시그마 다 분배해서 정리하라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 문제 12번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13번은 또 연산에서 많이 틀렸더라고. 방법을 모르는 것 같진 않은데 문자 잘 잡고 하다가 연산에서 틀린 사람들이 많아요. 자, 13번 연산해 줄게요. 자, 그냥 계산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시그마 보면 4에서 끝나 있기 때문에 답도 상수로 나올 거고, 그러면 쓸 수 없이 안에서부터 차곡차곡 가면 된다는 얘기고요. 자, 이제 안에서부터 연산을 할 텐데 이거 앞에 시그마 안 쓰고 얘만 따로 빼서 계산하다가 거기다 시그마 하나 덧붙이고 막 하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시그마 하나 안 써서 틀린 사람 누구였지? 찔리겠지만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난다. 어쨌든 있었어. 그러니까 귀찮더라도 계산하지 않더라도 계산해야 되는 건 좀 써놓으세요. 자, 그리고 L은 1부터 M까지 여기 계산할 거야 이제. 자, 여기 계산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 부분에서는 문자가 뭔지 제일 먼저 봐야 되는데 문자는 K네. 그러니까 K는 문자고요. 얘는 상수예요. 그래서 시그마 분배해 줄 때 3번 안 하고 2번으로 할 거거든요. 상수는 1번 할 거니까. 자, 시그마 K 여기 분배해 줄 때 2는 앞으로 나왔겠죠. 상수 2는 앞으로 나와서 2 곱하기 2분의 1부터 L까지니까 L 곱하기 L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 1부터 L까지면 L개가 있겠죠. 얘를 더해주면 되겠네. 자, 그래서 여기 안에를 정리해서 그 다음 시그마를 계산하는 게 문제인 거죠. 자, 여기는 싹 약분되고 L에 관한 2차항은 얘 하나, L에 관한 1차항이 얘랑 여기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시그마 이제 쓸 거예요. 여기에 아직 계산 안 된 애들이 있어요. L제곱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1차항 얘랑 같이 쓰면 여기가 마이너스 M 플러스 2가 되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M 플러스 2L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 시그마를 풀면 돼요. 자, 여기는 문자가 L이거든요. 그러면 시그마 제곱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여기 1차항 쓰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옆으로 갖고 올게요. 자, 여기 시그마 제곱 써줄 거예요. 여기는 6분의 그리고 항의 개수는 m개 1부터 m까지니까 m개니까 m 플러스 1, 2m 플러스 1. 자, 그 다음에 시그마 k 공식 써줄 거 앞에 있는 상수는 앞으로 나왔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m 플러스 2 원래 있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k 공식으로 얘 풀어주면 2분의 항수 m이니까 m 플러스 1. 자,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시그마 한번 또 써줄 거예요. 얘는 아직 안 푼 거예요. 여기 정리가 아직 안 됐거든. 자, 정리를 해야 되는데 늘 그렇듯이 공통인수를 먼저 찾으세요. 그래야 편하지. 공통인수를 찾아서 6까지 포함해서 묶어버릴게요. 그러면 6분의 m 플러스 1이 묶이고요. 앞쪽에서 남아있는 애는 2m 플러스 1이고 뒤쪽에서는 얘네 둘 다 묶였는데 6으로 통분했으니까 3이 곱해져야 돼서 마이너스 3m 플러스 6이네. 자, 그러면 얘를 정리하면
마이너스 m 플러스 7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야. 끝나가죠? 한 두 줄만 더 쓰면 계산이 끝나려나? 자, 여기는 마이너스 m 플러스 7이니까 이제 한 번에 갖고 올게요. 쭈루룩 마이너스 m 플러스 7이요. 그러면 괄호가 필요가 없죠. 이제 문자를 봐야 돼요. 문자는 m이고요. 그러면 m에 관해서 차수 구분해서 써야 되는데 이렇게 있으면 좀 귀찮으니까 얘를 m-7로 바꾸고 마이너스 1을 밖으로 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밖으로 빼주고 여기를 m-7로 갖고 올게요. 좀 보기 편하라고. 그러면 이제 그냥 계산이요. 6분의 그러면 6도 밖으로 빼면 되겠네. 밖에 마이너스 6분의 1이 있어요. 보기에 좀 그렇다. 다시 쓰면 되지. 얘는 마이너스 6분의 1이 밖에 있고 m이 1부터 4까지 6분의 그리고 마이너스 밖으로 뺀 거 생각하고 이제 얘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3차항이 여기 곱한 거에 m 하나 더 곱한 거 자 m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에 m하고 마이너스 7m이니까 마이너스 6m이니까 마이너스 6m 제곱이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7이 m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7m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죠. 이제 끝난 거예요. 하나, 둘, 셋 분배해서 계산만 안 틀리면 돼. 자, 들어갑니다. 시그마 k 세제곱 공식이니까 2분의 항수는 4 n 플러스 1 그 다음에 얘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6 앞으로 나와 있을 거고 2분의 2분의 아니네 제곱이니까 6분의 그러면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빼기 7 곱하기 시그마 k 4까지 자, 안 틀리고 한 번에 돼야 될 텐데. 자, 얘는 계산을 해보자. 여기 2 약분하면 10의 제곱이네. 그러니까 얘는 100이다. 그 다음에 얘는 6분하면 6 약분하면 20에 보니까 마이너스 180이다. 그 다음에 얘는 약분하면 70이네. 자, 그러면 100에서 180, 70, 250 빼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150이지. 그러면 마이너스 6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50이니까 플러스 되고 값은 25가 되고 끝. 요렇게 나겠네요. 요렇게. 중간에 연산과정 실수로 놓치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식 엉망으로 쓰지 말고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고 쓰는 게 한 번에 끝날 확률이 높아요. 자, 어이구 이거 풀 때 힘들었겠다. 수고하셨네요. 자, 13번 마무리, 그 다음에 14번. 자, 14번은 시그마 연산한 다음에 2차 이거 함수식이죠. 2차 함수식이 최소가 되는 C값. 그러니까 꼭지점의 좌표 찾을 수 있는지 그 문제는 2차 함수랑 섞여 있는 거네요. 자, 14번 문제. C의 값. K가 아니라 C의 값. 오, 얘 미지수 보는 것도 문제겠구나. 자, 들어갈게요. 일단은 얘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얘가 정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정리를 해야지. 문자는 K니까 K에 관하여 내림차순 정리하면 되겠네요. K가 1부터 11까지. 일단 2차항은 2K제곱 끝. 1차항은 여기가 마이너스 CK랑 마이너스 2CK니까 마이너스 3CK. 그 다음에 상수항은 C제곱. 자, 그러면 이 다음에는 이제 어쨌든 시그마 분배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분배해주면 이 밖으로 빼고 제곱 공식 6분의 10, 11, 11, 12,
23 마이너스 3c 곱하기 시그마 k 공식 2분의 11, 12. 그 다음에 여기는 문자가 없어요. 문자는 k니까 c는 문자가 아니잖아. c제곱이 11개니까 플러스 11c제곱. 이렇게. 자, 그러면 숫자를 안 틀려야 되니까 정리를 좀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c의 값이기 때문에 c에 관해서 내림차순 해놓는 게 낫겠죠? 자, 그래서 11c 제곱 먼저 갖고 와요. 그 다음에 c에 관한 1차항은 여기 약분해주면 198? 그쵸? 마이너스 198c 들어올 거고, 아 어차피 이따가 11로 묶겠구나. 그러면 11로 묶고 들어가는 게 낫겠네요. 자, 11이 다 보이니까 묶죠. 그러면 얘는 11 묶었으니까 6, 3, 18 들어오면 되잖아. 훨씬 편하지? 그 다음에 뒤에는 계산하기 싫은데 해야겠죠? 안 해도 답이 나오죠? 보이죠 이제? 자, 이렇게 됐으니 상수항은 얘 약분해주면 2 이미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4 그러면 여기는 11 묶었으면 4 곱하면 92. 자, 왜 계산하기 싫었냐면 문제에서 물어본 게 얘가 최소값을 갖는 c의 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으로 바꿨을 때 c 마이너스 얼마인지만 구하면 되는 거였잖아요. 자, 그래서 c 마이너스, 자 최고차하고 1차까지만 보면 9의 제곱이고 뒤쪽에 붙는 거는 여기에 필요했던 81. 그러면 81까지는 여기에 묶어주면 뒤쪽에 11 남았네. 그래서 11만 곱해서 나오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요렇게 하나, 둘, 셋, 121. 안 구해도 되지만. 한 다음에 그러면 최소가 되는 c의 값은 9. 그래서 답은 한 요쯤 풀어놓고 바로 9다라고 써도 괜찮은 거네요. 뒤쪽에 생략해도 괜찮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어떤 게 문자로 들어가는지만 잘 구분할 수 있으면 14번도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15번 들어갈게요. 부분분수분해 나왔다. 요것도 부분분수분해 못해서 풀린 한 명이 생각이 나는데 이건 누군지 생각이 났어. 자, 15번 문제에서 준 게 AN이 인수분해 가능한 다항식의 곱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걔를 역수치해서 일반항에 넣어야 돼. 그래서 더하면 싹싹싹싹 사라지고 살아남는 애 찾는 거. 기억나죠? 유형 많이 봤던 거니까. 봅시다. 일단은 내가 필요한 건 AN분의 1의 형태니까 AN분의 1을 보죠. 어떻게 생겼나? 그러면 얘를 보면서 생각나야 될 거는 부분분수분해. 내가 분수의 분모에 다항식의 곱이 나와 있는데 걔를 따로 쓰기를 원해. 그러면 따로 썼는데 얘랑 같지 않아. 통분하면 B-A가 분자에 생기거든. 없애줘야 똑같지.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는 게 기억이 나야 돼요. 자, 얘는 n 곱하기 n 플러스 1이기 때문에 a, b라고 생각하면 b-a, 1분의 1은 앞에 안 보일 거고요. 그냥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만 눈에 보이면 되겠죠. 그래서 양수값이 돼야 되니까 얘보다 얘가 더 작아.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으니까 양수 맞았어.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자, 이제부터 연산 얘 갖고 옵니다. 1 넣으면 아니지. 얘 한번 정리하고 갖고 와야 되겠다. 얘를 한번 쓰고 갖고 올게요.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이에요. 옆으로 가야겠다. 자, 그러면 k에 1을 넣었을 때 1분의 1 빼기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k에 2를 넣었을 때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고 혹시 모르니까 하나 더 볼까? k에 3 넣었을 때 3분의 1 빼기 4분의 1이고 이쯤에서는 생략해도 되겠지. 자, 지워지는 형태를 보니 바로 다음 항이랑 지워진다면 맨 마지막 항만 보면 된다는 얘기죠. n 넣었을 때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라면
2, 3, 4 해서 지워지고 결국에 살아남는 건 제일 앞에 항과 제일 마지막 항이 대칭으로 살아남죠.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얘가 돼야 된대. 그럼 한 번에 쓰는 게 낫지. 통분. n 플러스 1에서 1 빼면 n인데 그게 19분의 18이래. 뭐 딴 거 계산할 거 없이 그냥 n이 바로 나오겠죠. 그래서 n을 찾았어. 문제에서 하라 그랬던 게 n 구하는 거였거든. 그러면 끝. 이렇게. 분분수분해만 기억났으면 풀렸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15번 쉬었고 16번 이거 있었는데 그죠 이거 16번은 봤던 문제인데 틀리면 안 되겠다 야. 16번 틀린 사람들은 반성하시고 어쨌든 나는 한 번 더 풀어줌. 자 16번에 일단 일반항 형태를 봐야 되거든요. 1, 2, 4, 3, 6, 9 시그마 형태로 쓸 거니까 어떻게 식으로 바꿀지를 생각하면 돼요. 그랬는데 얘를 1부터 8항까지의 합을 구하래. S8을 구하래. 이렇게. 자, AN이 뭔 줄 알아야 시그마 안에 넣지. 어떻게 되냐면 얘를 지금 2 곱하기 1, 2 곱하기 2, 3 곱하기 1, 3 곱하기 2, 3 곱하기 3, 4 곱하기 1, 2, 3, 4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형태를 조금 바꿔보죠. 다 2의 배수니까 2로 묶으면 1 더하기 2까지가 들어가고요. 얘는 다 3의 배수니까 3으로 묶으면 1 더하기 2 더하기 3까지가 들어가죠. 4 묶으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가 들어가죠. 그러면 n번째 항 갈게요. S8 나중에 구하면 휴대폰. 자, AN 구할 건데요. AN은 어떻게 생겼냐면 앞에 묶이는 거는 n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애들은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네. 그러니까 얘는 내가 할 수 있잖아. n 곱하기 시그마 K 공식 쓰면 n 플러스 1. 그러니까 결국은 2분의 n제곱 n 플러스 1이 an이라는 얘기네. 그리고 문제에서 아까 계산하라 그랬던 거는 이런 an을 1항부터 8항까지 더하라 했으니까 시그마 k가 1부터 8까지 an은 얘 들어가고 2분의 n제곱 n 플러스 1. 자, 그러면 얘는 시그마 k가 1부터 8까지 2분의 1 앞으로 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제곱 아니지 분배 미안 문자를 안 바꿨네. 자, 여기 AK 들어와야 되니까 K 그래서 K의 세제곱 더하기 K의 제곱. 그러면 이제 분배. 자, K 세제곱이니까 2분의 8 9의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6분의 8 9 17. 아이고, 계산을 안 틀려야 될 텐데. 자, 그러면 여기 36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6이 약분 되겠네. 그러면 여기가 12. 그러면 12 곱하기 17. 이렇게 계산하기 힘드니까 2분의 1 먼저 처리를 합시다. 그러면 이쪽은 18 곱하기 36 더하기 6 곱하기 17. 어떻게 해도 연산이 힘드네. 자, 그러면 이걸 계산을 하라는 문제였나? 자, 16번에 계산을 하라는 문제였네. 하지요, 뭐. 18 곱하기 36? 그러면 81 곱하기 안 된다. 9 2 9 4 81 곱하기 8. 그러면 8 64. 거기에다가 얘는 6 곱하면 얼마야? 102?
이렇게 되죠. 다행이네. 750 나오죠. 그래서 연산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AN식 찾는 거네요. AN을 식을 이렇게 찾는 게 중요했네. 근데 이거 진짜 우리가 풀었던 문제인데 틀리면 안 돼. 자, 이게 16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17번. 요거 틀린 사람 별로 없는 그런 문제다. 17번. 가뿐할 듯. 자, 일단 일반항이 주어져 있거든요. 쟤를 조금만 손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n항까지의 합이 루트 2가 되도록 하는 n을 구하면 끝나요. 자, 갑시다. an 분모의 루트 있는 형태로 남겨두면 계산이 안 되니까 분모 분자에 켤레를 곱해서 한쪽 부호를 바꿔서 얘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가능하면 마이너스가 안 나오는 쪽이 편하니까 얘를 바꿔줄게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1을 바꾸고 n 플러스 2쪽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마이너스가 안 나오죠. 물론 이쪽 마이너스로 한 다음에 나중에 한번 곱해도 상관이 없기는 한데 이렇게 해서 n 플러스 2 마이너스 n 플러스 1 만들어 놓고 1분의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갖고 오면 되니까 n 플러스 1은 마이너스로 n 플러스 2는 플러스로 갖고 오면 되죠. 자, 그래서 Sn 갖고 올게요. 시그마 K가 1부터 N항까지 일반항이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1 플러스 K 플러스 2. 그러면 얘는 1 넣으면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3. 그 다음에 2 넣으면 마이너스 2 넣었으니까 루트 3이 바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루트 4, 2가 나오죠. 일단은 루트 4로 써놓을게요. 그래야 바로 다음에 지워지는 거 보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1 넣고 2 넣고 3 넣을 차례거든. 그러면 3 넣으면 루트 4 지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3 지워지고 4 지워진다는 얘기는 마지막 n 넣은 것만 쓰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n 넣은 걸 써주면 n 플러스 1 마이너스로 들어오고 n 플러스 2가 플러스로 들어와서 3 지워지고 4 지워지고 해서 제일 앞에 있는 항이랑 제일 마지막에 있는 애가 대칭으로 남는데 우리가 원하는 n은 이 값을 루트 2로 만드는 n을 찾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냥 풀면 되겠죠? 자, 똑 떼서 요거 연산만 할게요. 루트 n 플러스 2가 2루트 2가 되어야 하니 n 플러스 2는 8이 돼야 될 거고 그러면 n은 6이 되겠죠. 문제에서 n 찾으면 된다 그랬으니까 여기까지만 오면 돼요. 중간에 식 안 꼬였으면 얘는 안 틀렸겠네요. 이게 17번. 자, 그 다음에 18번 풀어줄게요. 18번도 로그가 나와 있기는 한데 로그끼리 합을 진수끼리 곱으로 바꾸면 싹싹 약분되고 얼마 안 남는 형태였거든요. 요것도 그렇게 막 어렵진 않았죠. K가 1부터 N까지 는 1. 얘를 만족시키는 n의 값이 어떻게 되냐? 요거요. 자, 그러면 일단 문제를 보고 로그끼리 더하겠네. 로그끼리 더할 거면 진수끼리 곱하겠네. 그럼 진수끼리 곱하면 약분을 해야 되는데 다항식으로 되어 있으면 약분이 힘드니 단항식으로 고쳐야겠네. 그럼 단항식으로 고치려면 통분해야겠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안에 있는 일반항 통분부터 하고 시작하죠. K가 1부터 N까지 로그 통분하면 K분의 K 플러스 2. 이거 두 개 단위로 되겠네. 그럼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보면 되겠네. 이렇게요. 자, 이제 넣을 거예요. K에다가 1 넣으면 로그 그냥 일단 쓰죠. 1분의 3이고요.
2 넣으면요. 로그 밖에서의 덧셈이니까 진수의 곱셈으로 해서 2분의 4요. 그 다음에 3 들어가면 3분의 5. 이제 약분되는 게 보이기 시작하죠. 하나 더 쓸까요? 4 들어가면 4분의 6. 그 다음에 5, 6, 7, 8에서 끝에서 두 개를 봐야 되거든요. n 보기 전에 n-1 넣은 걸 보면 n-1분의 n 플러스 1 마지막 항이 n분의 n 플러스 2. 자, 이제 약분하면 되지. 약분되는 게 차이가 2였기 때문에 하나 더 걸러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3은 3이랑 4, 4. 그럼 요 형태로 간다면 결국에 약분이 되지 않는 건 제일 작은 두 개랑 제일 큰 두 개. 얘네가 약분 안 되고 살아남겠죠. 자, 한번 정리해주고. 로그. 분모는 1 곱하기 2고요. 분자는 n 플러스 1이랑 n 플러스 2고. 그런데 이 값이 1이 돼야 된대요. 그러면 1은 로그 10이잖아. 진수끼리 비교했을 때 얘가 10이 되면 되네요. 그래서 n 플러스 1이랑 n 플러스 2의 곱이 20이 되는 거예요. 그냥 연속된 두 수의 곱이 20이니까 n을 바로 구하지 말고 그래도 웬만하면 얘 이상 마이너스인 것도 구해줘야죠. n제곱 3n 마이너스 18 그러면 플러스 6이랑 마이너스 3 그러면 n이 마이너스 6이랑 플러스 3 그러면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n을 구하시오.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3이 나온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예측해서 들어가면 얘는 하도 많이 풀어본 유형이기 때문에 식이 깔끔하게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19번, 20번. 자, 얘네들 들어갑니다. 여기까진 괜찮죠? 이제 19번부터 어려운 게 시작이었지. 자, 19번. 자, 19번에 문제 쓰면서 설명할 건데 일단은 SN은 여태까지 썼던 거랑 동일하니까 얘는 뭐 할 얘기 없고 가부터 AEN이라 그랬거든요. AEN이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래. 그런데 그 가나 밑에 보면 A2가 나와 있거든요. A2가 1이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A2에는 초항이 A2고 두 번째 항이 A4고 이렇게 가는 수열이잖아요. 그런데 그 A2n의 초항이 1이라는 얘기는 얘 일반항이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고 초항이 1이라는 얘기니까 4n-3이란 얘기죠. 일반항 자체가. 그래서 일단 요거 뽑아서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에서 아직 안 쓴 조건 놓치기 전에 써놔야 되겠다. 이제 그 박스 밑에 A15가 99다. 그리고 이제 나에서 SN은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라 그랬거든. S2N이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다. 그러면 S2가 초항일 거고 그 다음 항이 S4인데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 공비가 2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도 얘처럼 일반항 써놓고 가면 좋죠. S2는 초항은 알지만 초항을 모르지만 두 번째 항은 알아요. 초항 모르네.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초항이거든. A1. 그러니까 A1 내가 어차피 마지막에 구해질 거면 그냥 미지수 잡아놓고 들어가죠. 얘가 S2가 초항 더하기 두 번째 항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초항은 A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공비는 2인 등비수열인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문제에서 주어진 거를 내가 최대한 식으로 써놓을 수 있는 만큼 써놓고 봤어요. 그러면 이제 AN하고 SN을 연결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배운 것 중에 1항부터 n항까지 더한 거에서 1항부터 n-1까지 더한 걸 빼면 AN이 나오는 거잖아요. 요걸 사용할 거거든요. 자, S2N을 알고 있어요. AEN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섞어서 식을 최대한 이렇게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갑시다. 내가
AEN을 알고 싶은데 아니지 AEN을 알고 있는데 그걸 SEN을 통해서 구하고 싶어. 그런데 문제가 있어. 왜냐면 얘가 두 개 단위로 가거든. SEN이 두 개 단위로 가거든. 그러니까 내가 구할 수 있는 건 최대로 구할 수 있다고 해도 SEN에서 n자리에 n-1을 넣어도 SEN-2가 빠져요. 그러면 1항부터 2n까지의 합에서 2n-2까지의 합을 빼주면 A2n만 남는 게 아니라 A 2n-1도 남죠. 얘네 둘이 같이 남겠죠. 그래서 얘는 알고 있는 거고요. 얘를 새로 구하게 돼버렸어요. 자, 그러면 얘는 식으로 들어가면 되죠. 자, 얘를 식으로 갈게요. 이제 SEN은 식에다가 그냥 갖고 오면 되니까 갖고 오고 얘는 n자리에 n-1을 넣은 거니까 n자리에 n-1을 넣어주면 식을 정리하기 편하게 생겼어요. 자, a 플러스 1은 공통인수고 지수 낮은 걸로 묶어주게 되면 a 플러스 1로 묶고 2에 n-2로 묶어주면 앞에서는 2가 오고 뒤에서는 마이너스 1이 오니까 1을 곱하는 게 돼서 안 써도 되거든요. 그리고 좌변을 한번 볼게요. A2에는 아까 초반에 구해놓은 거야. 4n-3. 그 다음에 A2n-1은 뭔지 몰라. 내가 새로 구하게 될 것 같아. 그러면 정리해서 A2n-1을 구하면 되지. 자, 정리할게요. A2n-1 홀수항들은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여기 곱하기 1은 안 써도 되니까 초항 더하기 둘째 항 곱하기 2의 n-2 그리고 2의 우변으로 넘길게요. 마이너스 4n 플러스 3. 자, 그러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식은 정리를 다 했고 아까 사용하지 않은 조건은 이제 갖고 오면 되겠다. 홀수 번째 항들의 식을 구했으니 홀수 번째 항을 넣으면 되지. 내가 알고 있는 게 A15가 99라는 걸 알고 있으면 n에다가 8을 넣으면 되지. 그래서 n에다가 8을 넣어요. 그러면 A15가 나올 거고 우변은 n에다 8을 넣었기 때문에 앞에 있는 a 플러스 1 아직 모르고요. 2에 8 넣었으니까 6제곱에다가 8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32 더하기 9면 마이너스 29인데 그 A15는 문제에서 99라고 줬으니까 99를 넣어주면 미지수가 A밖에 안 남았네. 문제에서 구하라는 초항 A요. 이렇게 해서 풀리네. 자, 그러면 29 좌변으로 넘겨주고 얘가 128. 그러면 A 플러스 1 모르고 2의 6제곱은 64 알고 있고 그러면 A 플러스 1은 2. 그래서 초항은 1이다. 이렇게 연산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힘들어요. 중간에 우리가 n-1은 해봤지만 이렇게 해서 항이 두 개가 남는다라는 거를 생각하기가 조금 힘들죠. 좀 익숙해지면 나중에 어려운 문제도 잘 풀 수 있을 거야. 이런 형태로 문자 잡아서 계산하는 것도 많이 해요. 자,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려운 문제를 자꾸 풀어봐야 나중에 점수도 잘 나오고 심화 과정도 잘하지. 자, 여기 19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번은 조금 나았던 것 같은데 얘 계산이 힘들었던 것 같다. 자, 19번 마무리 20번 넘어갈게요. 자, 문제에서 주어진 거 다 써놨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D의 값을 구하라 그랬거든요. 자, 역수가 등차 수열이라 그래서 뭐 조화 수열을 사용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은 주어져 있는 형태를 보면 얘네 둘을 곱하게 되어 있거든. 그러면 얘네 둘을 곱하는 형태를 봐야 되는데 그게 분모에 들어있잖아. 그러면 분모에 들어있는데 곱해야 된다. 항 두 개 들어가면 등차 수열이면 다음 항에서 이전 항을 뺀 게 항상 상수다로 들어가면 돼요. 자, 그래서 뭐부터 시작할 거냐면 얘의 등차 수열 조건으로 공차가 D다. 요거부터 시작할 거예요. AN 플러스 1 분의 1 그러니까 다음 항에서 AN분의 1 이전 항을 빼면 그 공차를 문제에서 D라고 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주어져 있는 두 개씩 곱해져 있는 형태를 만든 거죠. 통분해서. 그러면 AN 곱하기 AN 플러스 1이 분모로 들어가고 이렇게 곱한 AN 빼기 AN 플러스 1 얘가 D가 되는 거고 내가 봐야 되는 건 얘를 봐야 되는 거니까 얘를 양변에 곱하고 D를 양변에 나눠주면 결국에 AN 곱하기 AN 플러스 1은 D분의 AN 빼기 AN 플러스 1이죠. 자, 식을 여기까지 바꿔놨어. 그러니까 내가 뭔가 시그마 안에 넣을 수 있는 게 생겼어. 그래서 시그마 안에 넣을 생각이에요. 얘를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얘는 시그마 K가 N이 들어가도 되겠는데 N 들어갈게요. N이 1부터 99까지 들어가죠. 99까지 AN 곱하기 AN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런데 그 값이 9가 나왔다는 얘기고 그리고 여기에서 구한 얘를 넣게 되면 싹 지워지겠네. 다행히 잘 들어왔어요. 그러면 얘를 넣을 거니까 일단 한 번은 그냥 넣읍시다. 시그마 n이 1부터 99까지 d분의 1 곱하기 an 빼기 an 플러스 1. 자, 그러면 n이 미지수이고 d는 상수니까 d분의 1 앞으로 빼주고요. 그리고 시그마 씌워주고 1부터 넣어주면 A1 빼기 A2 더하기 A2 빼기 A3 쭈루룩 해서 마지막에 A99 빼기 A100 이렇게 끝나겠네요. 그러면 살아남는 애들은 얘랑 얘가 살아남는데 문제에서 초항은 줬거든. 그러니까 초항 자리에는 1을 갖고 오면 되겠죠. 자, 식을 한번 정리할게요. 이 값이 9라는 건 줬기 때문에 양변에 d를 곱해서 9d가 얼마인지 나왔어. 9d는 A1 1 빼기 A100이야. 요렇게 자리가 없다. 요거를 지우고 이쪽으로 갖고 올게요. 자, 방금 찾은 식 저기 하나 놔뒀고요. 우리 문제에서 풀어야 되는 게 공차 D를 구하란 얘기였거든요. 그러면 D를 구하려면 지금 A 100번째 항이 해결이 돼야 돼. 그럼 100번째 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역수가 등차 수열이다 요거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식을 다시 한번 뽑아냈는데 어떤 식을 뽑아낼 거냐면 A 100분의 1은 A n분의 1 자체가 등차 수열이고 그 공차가 D였기 때문에 A 1분의 1 더하기 공차가 99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A1은 문제에서 줬기 때문에 얘를 상수로 갖고 오면 A100이 어쨌든 D에 관한 식으로 나타나네. 그래서 저기에 넣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자, A100은 양변 역수치에서 1 플러스 99 D분의 1이다. 로 내가 식을 하나 더 찾았으면 쟤랑 연결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D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A100은으로 갖고 올게요. 그러면 좌변으로 넘기고 우변으로 넘기면 A100은 1-9D죠. 그래서 여기에 연결 1-9D
자, 그러면 됐다. 이제 A100 떼내면 여기에서 문자가 D만 남았어요. 문자 하나에 식 하나 풀리겠지? 자, 그래서 이쪽 우변에 곱해줄게요. 좌변에 1 남을 거고 우변에 1-9D랑 1 플러스 99D랑 이렇게 남았네. 자, 그러면 이제 2차 방정식만 풀면 되는데 숫자 계산만 안 틀리면 되겠지? 자, 제곱 이거 계산해서 여기도 나오죠? 여기 좌변으로 갖고 올게요. 자, 얘 곱해서 갖고 오면 9 곱하기 99D 제곱 하고 그 다음에 99D에서 마이너스 9D니까 90D인데 좌변으로 넘어오면 90D 일 거고 상수항은 여기가 1인데 1이 좌변으로 넘어오면 1 만나서 사라지겠죠? 얘가 0이야. 그러면 일단 양변 9로 좀 나눕시다. 숫자가 너무 커. 9 나누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뭐 묶을 거 없네. 그래서 D로 묶어주면 여기 99 D 남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10 남고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D 값을 두 개로 구하죠. 앞쪽이 0일 때는 D가 0이고 뒤쪽이 0일 때는 D가 99분의 10이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실제로 가능한지 체크를 해야 되잖아. 얘는 D가 0이 돼버리면 공차가 0이니까 모든 항이 1이겠네요. AN이. 그러면 모든 항이 1이면 얘가 99개인데 9가 될 수가 없지. 그러면 얘는 버리는 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 하나만 가능하네요. 그래서 실제로 답이 99분의 10이었거든. 요거 되게 오답인데 똑같은 게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중간에 계산이 엉켜서 그죠? 요렇게 연산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딱히 뭔가 풀이 방법이 유형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정형적인 문제는 아니어서 그 순간순간의 풀이 방법 생각해내면서 푸는 거라서 한번 스스로 풀 수 있을 때까지는 한번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렵지? 이 문제는?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14단원 이제 원래고사였기 때문에 14단원까지였기 때문에 15단원이 아직 남아있죠. 그래서 15단원도 잘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나서 담임쌤하고 얘기 잘 하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자, 모르는 거 있으면 따로 연락 주고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끝!